안녕하십니까? 부모 면허를 쓴 박인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25살 되던 해 가을에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. 그날 저를 도와주시던 대학부 헬퍼가 영접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고 하셨어요. 주님,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합니다.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버스에서 자리만 비켜줘도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내 대신 죽으신 분한테 어떻게 감사하단 말로 다 될 수가 있지?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. 그때까지 죄인지도 몰랐던 제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눈앞에 슬라이드처럼 보이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.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다 갔더라고요.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6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.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정말 제가 자녀를 잘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주님께 제 아이 좀 길러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배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기술이라든가 상담, 코칭,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잘 기를 수가 있었어요. 그런데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 귀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제게 일어나고 자녀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. 그 귀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다른 부모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에게 강의할 때 제가 변했던 것처럼 부모도 변하고 부모가 변하니 자녀들도 기다렸다는 뜻이 변하고 그때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. 부모에게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 얼마든지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, 확신이 생겼고요. 그러면서 운전자에게 면허가 필요하듯 부모에게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깨우침이 생기게 되었어요.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저도 부모님들을 훈련하고 강의하면서 부모학교 1, 2, 3학기가 정리되고 또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사람을 볼 때 장점보다는 약점을 먼저 보던 사람이에요. 제가 자란 가정도 엮이는 가정이고 제 마음에는 친정 아빠가 엄마를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처난 마음이 있었어요.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두 작은 예수처럼 너무 귀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. 다른 말씀처럼 금방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아직도 부정적인 남성상이 남아있구나 생각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. 하나님, 저에게 만약에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 질서대로 사는 가정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.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랬는지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보니 분명히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정말 좋은 점, 멋있는 점, 귀한 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. 사랑스럽게 보였고 결혼 전에 했던 기도가 이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것 같아요. 제가 여러 청년들을 상담하고 코칭하다 보면 남편감을 찾을 때 단점부터 보더라고요. 저도 그랬어요. 맨 처음에는 나하고 맞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만 봤지만 일단 상대방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, 한 하나님의 아들가 정말 사람이 똑바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재미가 결혼해서 연장이 된 것 같아요. 그것을 제 안에만 두기가 너무 아까워서 남편에게 당신 이럴 때 너무 멋있다 라고 말해주고 또 포스트잇에 써서 주머니에도 넣어주고 가방에도 넣어주고 그러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남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.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남편에게 주었던 모든 찬사가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지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죠. 큰아이가 2, 3학년이 되었지만 제가 아이 학습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. 학부모 초년생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아이가 뒤처질까 봐 두려운 마음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기도하고 서적들을 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의
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들과 물론 어리지만 상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확보했어요.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읽는 법,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간, 또 스스로 자기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, 또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,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은혜를 나누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, 이것들을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자리, 가장 지키기 쉬운 자리에 확정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에 함몰되지가 않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아이들 방학회를 이용해서 몇 개의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 책을 소개해 주면서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찾게 했어요. 안 하겠다고 할까봐 걱정도 했지만 딴 친구들보다 놀 시간이 많다고 그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렇게 첫 번째, 두 번째 우선순위를 한 다음에는 최대한 부모하고 즐겁게 노는 시간, 친구와 노는 시간을 확보했던 것이 저의 교육 방법이 되었고요.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우선순위가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저는 현관 문 앞에서 인사하는 문 인사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개하고 싶은데요. 보통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 때는 누워서 왔니? 또 어떨 때는 일을 하면서 남편한테도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다고 해요. 근데 제가 아이들과 인사를 해보니 그 지치고 힘들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나 또는 배우자에게도 빨리 달려나가서 현관문 앞에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누군가 집에 들어올 때 반갑게 뛰어나가서 어서 오라고 공부하느라고 애썼지 라고 맞이하고 들어오는 것이 그게 문인사거든요. 정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말해주고 반갑게 맞이하고 문 앞에서 맞이해 줄 때 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. 당신은 이 가정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. 요즘 아이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어려움이 많거든요. 근데 그 아이들에게 좋은 코칭 프로그램이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줘 봐도 단기간에 올라가지도 않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문 인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.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대보다 지금 자녀들이 사는 세대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데 그들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정말 우리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문인사를 해주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.